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영국 부커상 후보에 오른 데 이어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가가 있습니다. 퀴어 문학을 쓰는 30대 박상영 작가인데요. 집필 활동은 물론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죠. 박 작가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영입니다. 네. 제가 또 실제로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그 부분에서 이 책을 보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뵙게 됐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중 하나로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2023년 국제 더블린 문학상 1차 후보로 꼽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고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지라 네. 이런 또다시 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쾌거를 이루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또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 말씀해 주셨던 부커상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출간 일주일 만에 4쇄 찍고요. 올해의 책, 올해 주목할 만한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력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모르니까 네. 좀 쑥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문학이 갖고 있던 어떤 이제 중압감이랄까, 왜 공부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뭐 유머라든지 그 여러 가지 코드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독자분들께서 높이 사서 이렇게 많은 독서와 관심을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머와 코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도 보면은 성소수자의 얘기입니다. 동성애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좀 풀어나가는데 이런 소재를 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본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것이 그 항상 낮은 곳 혹은 사회의 어떤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것을 비추는 그런 장르라고 네.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문학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소수자의 일, 뭐 그런 삶을 다루는 게 결코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학의 본질에 가까운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얘기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퀴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지면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출연하신다고 하니 좀 많이 찾아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랑이나 뭐 청춘에 대한 얘기들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를 또 정확히 앵커님께서 읽어주신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어떤 소수성을 짊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소수적 특성을 존재 전부로 인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구성원이다라는 얘기를 결국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취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훌륭한 독자분들을 만나서 그 주제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네, 제가 또 1인으로서 이렇게 네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2022년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그만큼 많이 사랑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그 서점인 분들이 네. 그 동네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오프라인 서점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그 일선에서 독자분들을 만나보시고 또 책을 골라주시는 분들이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사실 뭐 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초청 강연회도 하시고 많이 바쁘신 것 같거든요. 요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막 얼굴이 다 붓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시죠? 예.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의 숙명, 부종을 달고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과거에는 저희 뭐 선배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 뒤에서 이제 문자 뒤에 좀 숨어서 작품 활동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작가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이렇게 문학 시장이 좀 협소화되고 있는 만큼 좀 앞장서서 널리 알리려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 많이 또 출연을 하고 계세요? 뭐 이를테면 계속해서 제가 여행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중파 방송이나 아니면은 케이블 텔레비전 혹은 OTT 플랫폼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출연을 했었고요. 지금 라디오로 MBC에서 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타사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3년째 고정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영상화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불러주시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 작가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이전에는 소설 자체만으로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소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순히 문학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들이 모든 어떤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뒷짐지고 있기보다는 일선에서 한국 문학도 엄청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실지도 궁금한데 소설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여름께 사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또 친구들 혹은 그 제작진분들 등등과 함께 여행을 했던 그 에피소드들을 담은 에세이집을 낼 예정이고요. 추후에도 계속 이제 장편과 뭐 영상화 작업 등등의 콘텐츠들로 제가 뭐 드라마 필드라든지 아니면 소설 필드라든지 서사 장르가 요하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월에 또 그 후보가 오른 더블링 문학상 발표가 나요. 네. 그래서 사실 언감생심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그게 수상을 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행 관련 소설을 쓰고 계신다 했는데 소설 작품들이거든요. 이 에세이, 아, 여행 에세이. 관련 에세이. 아, 네. 여행 관련 에세이를 또 준비하고 네네네네. 계시고. 일단 대도시의 사랑법은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소설이니만큼 이 소설이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신다면. 저한테 소설이 갖는 의미요? 아무래도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네. 이제 만 한 8년 차 작가가 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나는 왠지 죽을 때까지 소설가이고 싶을 것 같다. 네. 옛날에는 그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멋있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약간 이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하는 어떤 삶의 유일한 방편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외도들을 한 이후에 제가 다시 소설 분야에서 더 또 큰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싶다라는 외도란 표현이 조금 문제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작가이니만큼 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8년 차 작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8년 차 작가로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앵커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작가들이 그냥 저 역시도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속화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기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든데요. 그 고단함을 제 작품과 함께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네네. 사람으로서 또 책을 쓰시는 작가님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오는 5월에 더블링 문학상 좋은 소식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